안녕하세요. 파이썬에서 싱글셀 RNA 시퀀싱 아날리시스 튜토리얼을 주제로 강의할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유한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싱글셀 RNA 시퀀싱의 기초적인 워크플로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 아날리시스에서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은 분석에 필요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모듈을 설치하고 유전체 정보를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유전체 정보는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장된 형식에 따라 알맞은 함수로 데이터를 읽어야 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된 형식에 따라 함수만 바꿔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스캔파이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데이터도 스캔파이에서와 같이 PBMC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연습하시려면 스캔파이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함께 참고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코드가 PBMC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인데 어, 따라 하시려면 스캔파이 튜토리얼에서 해당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커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셀렉트 커널을 클릭해서 설치한 파이썬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미니콘다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미니콘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콘다가 잘, 잘 뜬다면 선택이 완료된 것입니다. 미니콘다를 미니콘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해 줘야 합니다. 설치한 패키지는 판다스, 스캔파이, 아이그래프, 레이덴 ALG입니다. 그 후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임포트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할 패키지 그리고 함수명을 지정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 다음은 편의성을 위한 추가 설정입니다. 실제 분석에서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여기 바로 CT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에 에러 메시지, 뭐 경고, 아니면 정보나 힌트 등이 추가로 표시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또 여기 set figure parameters를 조정해서 시각화할 그림의 설정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 DPI가 해상도에 해당하고 여기 페이스 컬러는 배경색에 해당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PBMC 데이터는 MTX 형식이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는 함수를 호출하여 A 데이터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추가로 variable name을 진 심볼로 지정하여 어, 변수들의 이름이 진 심볼로 저장되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저장될 경로도 미리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A 데이터의 variable name을 살펴보면 이렇게 진 심볼 형식으로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variable name이 겹치는 것이 없도록 이 variable names makes unique 함수를 사용하여 겹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약 읽어오는 과정에서 variable name을 진 id로 설정했다면 해당 부분을 진 id로 설정했다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프리프로세싱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퀄리티 컨트롤, 노멀라이제이션, 스케일링 과정을 포함합니다. 퀄리티 컨트롤은 셀에서 유전체 정보를 추출할 때 생긴 로우 퀄리티 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셀 데브리가 섞이거나 더블랙 같은 상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은 실험간 혹은 세포간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대적인 발현량으로만 비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스케일링입니다. 각 유전자의 발현값을 선형 변환하고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표준화하는 과정입니다. 직접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진이 적게 추출된 셀, 그리고 너무 적은 수에서 추출된 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미니멈을 200개의 진, 그리고 3개의 셀로 사용하였지만 이 수치는 분석하고자 하는 셀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퀄리티 컨트롤 과정에서는 미토콘드리얼 진이 얼마나 발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얼 진은 데미지드 셀 등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셀에서 발현이 높게 측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로우 퀄리티 셀의 지표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얼 진을 표기해주고 미토콘드리얼 진의 퍼센트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 미토콘드리얼 진의 퍼센트가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이올린 플랫으로 시각화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셀에서 진 카운트가 너무 많으면 더블렛 또는 트리플렛으로 간주하거나 데브리가 섞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또 미토콘드리얼진 함량이 높다면 정상 컨디션이 아닌 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치를 컷오프로 설정할지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음, 해당 과정은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진 카운트는 2500 미만,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퍼센트는 5% 미만인 셀만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하면 아까 보였던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 저희가 지정한 조건에 맞는 셀들만 걸러지게 됩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또 로그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고변이 유전자 데이터를 선택하여 정보를 추가합니다. 이는 추후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고 클러스터링 및 하위 집합 분석을 개선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를 스캐터 플롯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을 대비해 초기 상태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에서 고변이 유전자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만 포함하도록 A 데이터의 변수의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으로 스케일링을 진행합니다. 이 함수는 변수를 회귀 분석을 통해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변수들이 데이터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표준화, 정규화합니다. 즉, 각 유전자의 발현값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스케일링합니다. 추가로 너무 큰 값으로 인해 분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현값을 맥스 밸류로 클리핑합니다. 이제 분석을 진행하면서 변수가 변형이 되는 일이 생길 건데 특정 스텝의 정보를 저장해 놓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변수를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입니다. 이는 유사한 발현 패턴을 가진 그룹들을 그룹화하는 과정입니다. PCA를 사용한 차원 축소, 클러스터링, 그리고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마커 진을 찾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먼저 A 데이터의 내용을 PCA 합니다. PCA는 매트릭스에 저장된 고차원 정보를 저차원으로 축소하여 시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 함수에 sdvsolver라는 파라미터는 PCA 계산에 사용할 알고리즘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정한 것과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PCA를 시각화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컬러에 적당한 값을 넣어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CST3라는 진의 발현을 기준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에는 이후 진행할 클러스터링 결과, 메타데이터의 열 이름, 유전자 이름,
그리고 사용자가 추가한 정보로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정보를 추가하고 그 프레임에서 어떤 정보를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후 PCA 된 결과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및 이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PC를 얼마나 사용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PC가 많이 사용될수록 해당 정보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게 된다면 각각의 셀을 하나하나 따로 분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바와 같이 적당히 비슷한 셀들끼리 클러스터링 되기를 원한다면 적당한 수의 PC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PC가 얼마나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PC1, 2, 3, 4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PC1이 가장 이 변수들을 잘 설명한 PC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설명하는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PC를 사용할지는 해당 그래프를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적절한 PC를 사용하여 세포 간 거리 기반 그래프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U맵을 그립니다. 여기 제가 가리키는 함수가 거리 기반 그래프를 생성하는 함수이고 그 다음이 U맵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저는 거리 기반 그래프를 생성할 때 튜토리얼과 같이 40개의 PC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분석자의 역량입니다. 이후 저희가 그린 U맵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U맵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기준으로 U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레이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세포를 클러스터링 합니다. 레이덴 알고리즘은 그래프 기반 군집화 방법으로 데이터의 이웃 그래프를 기반으로 세포를 유사한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레졸루션을 적절히 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레졸루션이 너무 작다면 종류가 다른 셀들도 한 클러스터로 분류될 것이고 너무 크다면 종류가 같은 셀들이 다른 클러스터로 극단적으로 본다면 모든 셀들이 각각 다른 클러스터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분석 수준에 맞춰 레졸루션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레졸루션을 0.9로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레졸루션을 1.5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어, 이 튜토리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레졸루션 1.5로 했을 때 클러스터가 너무 많고 클러스터의 경계에서 셀들의 분리가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레졸루션 0.9로 설정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결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클러스터에서 마커진을 찾는 과정입니다. 클러스터 간 유전자 발현을 비교해 각 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 마커진을 추출합니다. 이 정보는 해당 클러스터가 어떤 셀 타입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t-테스트, 로그 리그레션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비교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윌콕슨 테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면 어떤 유전자가 다른 클러스터와 비교하여 특이적인 발현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0번 클러스터가 다른 나머지 클러스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발현하는지 표시한 것입니다. 어, 데이터 프레임으로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벨, 어, 해당 내용을 해당 코드를 통해 p밸류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시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플lat과 매트릭스 플랫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트릭스 플랫을 사용할 때에는 익스프레션, 로그 폴드 체인지와 색상을 파라미터로 지정하여 원하는 수준과 색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노테이션과 서클러스터링입니다.
나눔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셀 타입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특정 클러스터를 더 깊게 하위 단계까지 분석하고 싶다면 서브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이후 목적에 맞는 플랫을 생성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노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마커진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커진은 여러 연구를 통해 미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논문이나 DB 등 자료를 참고하여 진셋을 구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PBMC이므로 저는 사전에 알고 있는 마일로이드와 림포사이트의 마커진을 사용하여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상위 발현 단계부터 점점 하위 단계로 내려가며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어, 마일로이드와 림포이드부터 분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이올린 플러스로 해당 진이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클러스터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먼저 마일로이드의 마커진 결과를 보면 여기 1번, 5번, 6번, 7번 클러스터에서 발현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림포사이트 마커진의 결과를 보면 0번, 2번, 그리고 3번, 4번에서 해당 진들의 발현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토대로 1번, 5번, 6번, 7번 클러스터는 마일로이드, 0번, 2번, 3번, 4번 클러스터는 림포사이드라고 판단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닷플롯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닷플롯에서도 1번, 5번, 6번, 7번, 0번, 2번, 3번, 4번으로 잘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A 데이터 변수의 새로운 열, 레벨 1이라는 열을 추가하여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1을 기준으로 UMap을 다시 한번 그리고 기존 UMap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1번, 5번, 6번, 7번 클러스터는 마일로이드, 1번, 5번, 6번, 7번 클러스터는 마일로이드, 그리고 0번, 2번, 3번, 4번 클러스터, 0번, 0번, 2번, 3번, 4번 클러스터는 림포사이트로 잘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클러스터링입니다. 원하는 특정 클러스터만 떼어내서 클러스터링을 한 번 다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덴 열에는 맨 처음 클러스터링한 결과가 저장되어 있고 레벨 1 열에는 저희가 어노테이션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림포사이트로 어노테이션된 데이터만 떼어내 다른 변수에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떼어낸 데이터의 UMap을 보면 기존 UMap과 같은 모양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클러스터링한 후 UMap을 그리면 기존 UMap과 같은 모양으로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클러스터 안에서 셀들의 차이를 분석하고 싶기 때문에 해당 셀들을 대상으로 다시 스케일링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스케일링, 그 다음에 거리 기반 그래프 생성, UMap 그리기, 다음 클러스터링. 여기 클러스터링에서도 레졸루션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 후 다시 UMap을 그리면 기존의 UMap과는 달리 림포사이트 클러스터 그룹 안에서 차이를 반영한 UMap으로 표현됩니다. 이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림포사이트에 속하는 T셀, NK셀, B셀의 마커진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발현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바이올린 플랫을 사용한 방법과 닷 플랫을 사용한 방법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바이올린 플랫에서 결과를 보면 먼저 T셀의 마커진의 발현은 0번, 1번, 3번에서 많이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NK셀은 3번과 4번에서 많이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B셀은 2번에서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결과를 가지고 이름을 부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0번과 1번은 T셀, 2번은 B셀, 3번은 NK셀과 T셀이 섞인 클러스터, 그리고 4번은 NK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NK셀과 T셀은 낮은 분화 수준에서는 잘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하위 분화 단계까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에서는 3번 클러스터를 NK셀과 T셀이 섞인 클러스터로 어노테이션 하였습니다. 분류 결과를 또 림포사이트 그룹의 데이터에 추가하고 이를 또 원 데이터인 A 데이터에 추가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분류가 되지 않은 마일로이드의 경우는 난으로 림포사이트의 경우는 우리가 분류한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려면 저희가 맨 처음에 지정해 두었던 저장 경로에 write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를 읽어오려면 처음에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과 같이 읽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사용하는 플랫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히트맵입니다.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와 기준을 정해주면 쉽게 플랫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림포사이트 데이터와 마커진을 사용하여 그려보았습니다. 매트릭스 플랫 또한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색상을 조정하거나 원하는 수치만 표현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참고한 레퍼런스들입니다.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내용들은 해당 레퍼런스를 추가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